며칠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죠? 노벨 재단. 스웨덴의 발명가이고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에 따라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선정에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노벨의 유산을 운용을 해서 노벨상 시상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노벨 재단은 1897년 공개된 그 유언장에 따라서 노벨이 기부한 재산을 기반으로 1900년에 세워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노벨상 이번에도 13억인가 13억 4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 노벨상 운영을 하고 이 상금 어디서 나옵니까? 주식 투자에서 불리는 거예요. 당시 노벨이 기부한 금액이 2008년 기준으로 약 2,480억, 1억 8,60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었어요. 노벨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의 94%에 해당합니다. 노벨 재단의 운영 자금은 노벨이 기부한 재산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으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2008년부터 8년이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노벨 재단의 자산이 5,913억 원 늘어났죠. 2008년에 2,480억에서 그렇게 상금으로 주고 운영을 하면서도 8년 후에 5,913억 원으로 약 2.4배가 불어났어요. 우리가 생활비를 매달 쓰듯이 매도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불어난 거예요, 원금이. 매년 120억에서 200억 원을 쓴다고 그럽니다. 수상자의 선발과 희상직, 상금 등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120억에서 200억.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르냐? 매년의 수익이 다르죠? 주식 투자한 수익. 꼭 주식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 채권, 부동산.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매년 수익이 다르죠. 그래서 수익이 좋은 데는 상금이 많이 나가고 수익이 나쁜 안 좋은 해에는 또 상금이 조금 나간다고 합니다. 노벨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노벨 재단의 자산이 총 61억 321만 1000크론에 약 8248억 5천만 원. 그러니까 8년 전 2016년보다 자산이 또 40%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산은 노벨이 남긴 유산의 3.3배로 불어났어요. 이렇게 계속 돈을 쓰면서도 계속 불어난 겁니다. 노벨 재단은 자금의 대부분을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자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 시장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그 수익으로 매달 생활비를 사용할 계획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매달 생활비를 뽑아 쓰면서 원금이 또 불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1등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벨 재단이 주식과 채권, 부동산 이런 데 투자를 하면서 매년 상금을 100억대로 나누어 주어도 원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초기에는 안전한 채권형 투자 위주였다고 합니다. 주로 채권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점차 주식 등의 공격형 투자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만약에 주식에 투자 안 했다면 채권에만 투자했다면 지금 이렇게 불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는 헤지펀드, 전환사채, 부동산 등으로 이 투자처를 확대를 하면서 분산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산 투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노벨 수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상금, 그의 노벨 재단의 수익률에 따라서 상금이 다르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로. 자금 운용 수익이 낮아지면 노벨상의 상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한 수익률이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금의 액수가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때 14억 5,8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13억 4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노벨재단은 이것을 씨앗 자금으로 삼아서 계속 돈을 굴려가면서 얻는 운영 수익으로 노벨상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상자 선발, 시상식 이런 걸 진행하는데 매년 12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수익률이 좋을 때는 200억 원까지 쓰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긴축 모드로 예산을 줄였다고 합니다. 노벨재단은 노벨 경제학상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상금액은 수상자 숫자와 그해 투자 수익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969년 신설된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재단이 아니라 스웨덴 중앙은행이 상금을 부담합니다. 이사회는 기금을 잘 운용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요. 노벨의 이 상금은 여기서 얻는 소득으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노벨상 시상이 시작된 현재 노벨상이 올해로 12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901년 첫 시상 이래 노벨상은 과학계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상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어요. 생리의학, 문학, 화학, 물리학, 평화 이렇게 5개 부문에 지급되는 상금 액수가 그의 수상자의 수나 수입액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본부가 있고 7명의 정회원과 2명의 준회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이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노벨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게 됩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노벨재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어떠한 수입에서 어떻게 상금이 나가고 있구나. 이걸 또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요한 것은 노벨재단이 이렇게 상금을 10억 이상씩 많은 사람들한테 10억 이상씩 상금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투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식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채권 위주로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수익률은. 대신 변동성이 있는 것 알고들 계시죠? 변동성만 잘 이겨낸다 그러면 모든 투자에 있어서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올 투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재단도 지금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매년 수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